자재 소요 생산 능력 계획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RCCP, CRP에서부터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CCP, CRP 같은 경우는 거의 시험에 매번 나온다고 보셔도 무방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RCCP가 뭐냐? 이 RCCP는 이제 Low Cost Capacity Planning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CRP는 Capacity Requirement Planning입니다. 둘 다 이 capacity, 이 능력을 이제 검토하는 생산 계획 대비 이 능력을 검토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럼 하나 이 차트를 보면서 이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 기준 생산 계획, 이 MPS라는 걸 배웠었습니다. 이 MPS에서 이 생산 계획을 수립을 하면은 이 바로 자재 소요 계획 MRP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RCCP, 우리 한국말로 계략 능력 요구 계획이라 그러는데 그냥 RCCP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이 RCCP에서 이 기준 생산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합니다. 이 계획 수립 대비 우리가 이 생산 계획 대비 우리가 실제로 생산할 수 있는지, 만약에 생산이 불가능하다면은 다시 이 피드백을 줘서 기준 생산 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됩니다. 만약에 기준 생산 계획 대비 이제 생산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MRP, 자재 소요 계획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재 소요 계획에서는 다시 이제 기존 MPS에서는 그 최종 제품, 완제품에 안에서 이제 생산 계획을 수립했다면은 이 자재 소요 계획에서는 그 최종 제품에 속한 하위 부품, 어떻게 보면 종속 부품에 대해서 이제 생산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종속 부품에 대해 생산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 이 CRP, 이 능력 요구 계획이라 그러는데 이제 영어로 CRP라 하겠습니다. 이 CRP에서 이 생산 계획 대비 실제로 또 이 생산이 가능한지, 이 생산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다시 그 자재 소요 계획으로 피드백을 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만약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일정 계획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RCCP와 CRP의 이제 비교입니다. 자, RCCP 같은 경우는 이 그림을 보면은 이 RCCP 같은 경우는 입력 데이터가 기준 생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력 데이터가 이제 기준 생산 계획이 됩니다. 반대로 이제 CRP 같은 경우는 이 CRP 입력 데이터가 이제 자재 소요 계획 MRP가 됩니다. 그래서 MRP 레코더입니다. 그 다음 제품 검토 범위입니다. 이 RCCP 같은 경우는 이 제품 검토 범위가 이 MPS 플랜 자체가 이 최종 완제품, 어떻게 보면 핵심 부품에 대해서만 이제 생산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RCP 또한 그 핵심 부품 아니면 최종 완제품에 한해서만 이 능력 계획을 이제 검토하게 됩니다. 그 다음 CRP 같은 경우는 이 입력 데이터가 MRP 레코더라고 있습니다. 이 MRP 자재 소요 계획에서는 이 최종 부품이 속한 모든 제품, 종속 제품 모든 제품에 대해서 이제 생산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이 CRP에서도 이 모든 부품에 한해서 이 제품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산 능력, 이 작업장 같은 경우도 이 핵심, 이 RCCP에서는 이 핵심 작업장에서만 이제 검토를 진행했다면은 이 CRP에서는 이 전체 작업장, 이 제품 생산이 일어나는 모든 작업장에서 이 생산 능력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RCCP 같은 경우는 핵심 부품에 대해서만 이제 생산 능력을 검토하고, CRP 같은 경우는 모든 부품에 한해서 이제 생산 능력 계획을 검토하기 때문에 이 CRP가 오히려 훨씬 더 RCCP보다 더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CRP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 CRP 같은 경우는 이미 현장에 작업이 내려간 뭐 입고 예장량이라든가 현 재고량, 작업장 정보, 작업 공정표까지 이제 검토하는 그런 이제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RCCP보다 훨씬 더 현실성 있고 정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이제 주로 이 내용보다는 이 비교하는 내용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표와 함께 반드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 생산 능력 계산인데요. 어떻게 보면 전격 용량이라 해가지고 Rated Capacity라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이 시험에 자주 나왔었는데요. 그러나 이 최근 한 2년간은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뒤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이제 SCM입니다. 이 SCM 또한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용어에 대한 개념에
이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SCM이라고 하면은 Supply Chain Management라 해가지고 우리가 제품 생산에 있어서 이 공급업체의 원재료 납품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이 제품 인도까지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활동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공급업체, 제조업체, 유통업체, 소비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의 쇠사슬처럼 이제 엮여 있다 해가지고 이제 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날 시험에서는 단순히 이런 일련 과정을 통합 관리한다기보다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합 구축하고 함께 통합적으로 이제 구축함으로써 이 외부의 시장 변화라든가 아니면 수요의 변화에 좀 더 유동적이고 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객관식 보기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통합 관리한다는 뜻보다는 이제 능동적으로 아니면은 유연하게 대처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CM의 세 가지 주요 흐름입니다. SCM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 흐름, 정보 흐름, 재정 흐름 이렇게 크가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흐름도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종류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제품 흐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제품, 상품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뭐 고객에게 상품을 인도하는 걸 수도 있고 반대로 이 고객이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반대로 반품하는 그런 이제 상품의 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보 흐름입니다. 이 정보 흐름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제품의 뭐 정보라든가 아니면 뭐 공정의 설계, 소비자가 원하는 뭐 제품의 설계 정보 아니면은 뭐 이제 제품을 생산하고 나서 제품을 배송 중에 있을 때 뭐 배송 상황이라든지 이런 제품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 정보의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재정 흐름입니다. 이 재정 흐름은 이제 돈과 관련된 것인데요. 뭐 돈과 관련해서 뭐 신용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불 계획 아니면 뭐 어음으로 이걸 사겠다 아니면은 뭐 현금으로 사겠다 아니면 뭐 위탁 판매라든지 아니면 뭐 소유권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뭐 크게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고 이제 이렇게 상품의 이동, 고객의 뭐 반환, 고객의 상품의 반환 아니면 사후 관리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이게 SCM의 세 가지 주요 흐름 중 이제 어떤 것이냐 뭐 간단히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간단히 개념 정도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SCM의 포함 사항인데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게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었습니다. 최근 2015년, 16년도에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요. 만약 안 나왔으면은 그냥 스킵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험에 한 번 나왔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SCM의 기능입니다. 이 SCM의 기능이라고 하면은 크게 이제 내재적 기능과 그 다음 외재적 기능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재적 기능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제품 생산과 관련한 생산계획 수립, 생산 활동, 뭐 상품 배송을 위한 뭐 포장 활동 딱 요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외재적 기능인데요. 이 외재적 기능이라고 하면은 이 제품 생산에 필요한 제품 생산에 있어서 뭐 원자재 아니면 원재료와 관련한 이 공급자 선정 아니면은 이 제품을 소비자에게 이제 갖다 주기 위한 이 소비자의 활동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법적 규제나 아니면 뭐 세금 이와 관련한 이제 정부와의 활동 이제 이런 게 이제 외재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SCM 추진 효과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당연한 내용이기도 하고 시험에도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충분히 뭐 굳이 이걸 안 읽더라도 읽으면 바로 풀 수 있게끔 나왔기 때문에 한번 그냥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재 소요 계획 그 다음 생산 능력 계획까지 이제 챕터 3까지 이제 알아보았고요. 이제 생산 2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이론을 들으시면 됩니다. 1급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챕터 4장 이제 품질 관리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